여러분, 요즘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진 적. 이게 혹시 내 냄새인가? 하고 순간 멈칫했던 경험 말입니다. 또 손주가 집에 놀러와서 무심코 할머니 집 냄새 난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오래 남아 서운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스스로 냄새를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후각이 둔해지고 본인은 잘 못 느끼지만 주변 사람은 먼저 알아차리거든요. 실제로 조사 결과 중장년층 10명 중 8명은 본인에게서 나는 냄새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냄새가 안 나는데 하고 생각하셔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냄새는 본인보다 남이 먼저 느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정보 쉽게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앞으로 건강한 노후 정보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박혜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냄새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피부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피부의 수분과 기름이 적당히 유지돼서 큰 문제가 없었지요. 하지만 40세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피부 기름이 쉽게 산화되면서 노네날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간단히 말하면 나이 들며 생기는 특유의 냄새 물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40세 미만에서는 이 성분이 거의 나오지 않지만 40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7명 가까이에게서 나타난다고 해요. 즉 40세를 넘으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냄새는 옷과 이불, 집안 공기까지 배어들기 때문입니다. 한번 스며들면 잘 빠지지 않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을 불편하게 할 수 있지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나는 매일 샤워하는데 왜 냄새가 남을까? 바로 놓치기 쉬운 부위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팔, 다리, 발은 꼼꼼히 씻으시면서 정작 냄새의 진원지를 놓치곤 하십니다. 첫째, 귀 뒤입니다. 머리 감을 때 샴푸 거품이 흘러내리니까 씻겼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귀 뒤는 주름지고 땀이 차는 곳이라 손끝으로 직접 문질러 주셔야 합니다. 이 부위를 소홀히 하면 금방 냄새가 납니다. 둘째, 목 뒤입니다. 옷깃이 닿고 땀이 쉽게 고이는 곳이지만 자신은 잘 보지 못해 자주 빼먹는 부분입니다. 샤워할 때 손바닥으로 감싸듯 부드럽게 씻어주셔야 합니다. 셋째, 두피입니다. 머리카락만 닦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피에 피지가 그대로 남아 산화되면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샴푸할 때는 머리카락보다 두피를 손끝으로 마사지하듯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넷째, 겨드랑이입니다. 누구나 아는 부위지만 의외로 대충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품만 묻히고 헹구면 소용이 없습니다. 살짝 눌러 주름진 곳까지 꼼꼼히 닦아주셔야 냄새가 사라집니다. 정리하자면 샤워는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씻고 귀 뒤, 목 뒤, 두피, 겨드랑이만 꼼꼼히 관리해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샤워 후 보습입니다. 물이 마른 뒤 3분 안에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고 가려움과 냄새도 함께 줄어듭니다. 작은 습관 하나지만 이내 가지 부위와 보습만 제대로 챙겨도 주변에서 상쾌하다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도 자신감 있는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지요. 여러분, 샤워할 때 무엇을 쓰고 계신가요? 향이 강한 비누 혹은 자녀가 쓰는 젊은 세대용 바디워시를 같이 쓰시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이 강하다고 해서 냄새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향이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래 냄새와 섞여 더 불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고를 때는 향이 아니라 자극 없는 성분을 우선 보셔야 합니다. 제품 선택 이렇게 하세요. 첫째, 저자극 제품을 고르세요. 민감성 피부용이나 무양약산성 제품이면 더 좋습니다. 피부가 건조하지 않아야 냄새도 덜 납니다. 둘째, 보습 성분을 확인하세요. 글리세린, 알로에, 시어버터 같은 보습 성분이 들어있으면 피부가 훨씬 편안합니다. 보습은 곤냄새 예방과 직결됩니다.
셋째, 테스트 후 사용입니다. 갑자기 전신에 쓰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목이나 팔꿈치 안쪽에 소량 발라보고 24시간 이상 가렵거나 붉은 반응이 없으면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만약 이상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자녀가 쓰는 세정제를 함께 쓰다 보니 씻고 나면 오히려 피부가 당기거나 건조해지는 경우. 젊은 세대 제품은 강한 세정력과 진한 향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르신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 피부에 맞는 제품을 따로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유아용 제품을 쓰기도 하십니다. 자극이 적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지요. 다만 거품력이 약하니 귀 뒤나 겨드랑이 같은 부위는 손끝으로 꼼꼼히 문질러 주셔야 합니다. 이제 집안과 섬유 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냄새는 몸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씻고 나와도 옷과 이불, 집안 공기 속에 스며든 냄새가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섬유 관리와 환기는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먼저 베개 커버입니다. 머리와 두피에서 나는 냄새가 가장 많이 스며드는 곳이지요. 아무리 샤워를 꼼꼼히 해도 베개가 냄새를 품고 있으면 금세 다시 냄새가 올라옵니다.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2번은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수건입니다.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개인 수건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2, 3회 사용 후에는 바로 세탁해 주시는 것이 위생적입니다. 이불과 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2, 3주에 한 번은 세탁해 주셔야 합니다. 한 달 이상 방치하면 냄새 성분이 깊숙이 배어버려서 빠지기 어렵습니다. 세탁 후에는 햇빛에 널어 말려주시면 살균 효과까지 있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환기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집안 공기가 돌지 않으면 냄새가 벽과 옷장에 달라붙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10분만 환기해도 공기 질이 확 달라집니다. 겨울철에도 잠깐씩은 꼭 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장롱 문을 가끔 열어두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닫아둔 옷장은 습기와 냄새가 쉽게 쌓입니다. 바람이 통하게 해두면 옷에서 상쾌한 냄새가 납니다. 신발 관리도 잊지 마세요. 외출 후 신발을 신발장에 바로 넣지 말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잠시 말렸다가 넣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신발 건조기를 활용하면 더 좋습니다. 발냄새가 심하지 않더라도 작은 관리가 전체적인 인상을 크게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섬유유연제입니다. 많이 쓰면 좋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섬유유연제의 향이 오래된 냄새와 섞이면 불쾌한 냄새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무향 또는 은은한 제품을 적은 양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샤워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냄새는 단순히 씻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속 건강과 생활 습관이 함께 맞춰져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피부 보습, 수분 섭취, 수면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워 후 보습, 3분이 황금 시간입니다. 샤워 후에 물기를 닦고 나면 피부 속 수분이 빠르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흔히 샤워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피부는 금세 푸석해지고 건조해집니다. 건조는 결국 냄새와 가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보습제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바디로션이나 크림이면 충분합니다. 단, 향이 너무 강하거나 알레르기 성분이 있는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부드럽게 스며드는 제품을 골라 듬뿍 발라주세요. 특히 종아리, 팔꿈치, 목 뒤처럼 건조해지기 쉬운 곳은 2번 더 바르면 더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도 피부 상태가 크게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물을 잘 안 마시게 되고 이것이 문제를 만듭니다. 몸속 수분이 줄면 피부뿐 아니라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까지 약해집니다. 결국 노폐물이 더 쉽게 쌓이고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말에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큰 컵을 들이킬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할 때 조금, 산책 후 한 모금.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특히 커피나 차로만 수분을 보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 작용을 해서 오히려 수분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본은 맑은 물이 가장 좋습니다.
밤새 우리 몸은 회복 작업을 합니다. 피부는 재생하고 몸은 노폐물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잠이 부족하면 피부는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냄새와 가려움, 피로가 함께 몰려옵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잠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깊은 잠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환경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난방은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온풍기보다는 바닥 난방이나 전기장판이 낫습니다. 가습기를 켜두면 피부와 호흡기가 한결 편안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규칙적인 시간에 눕고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눕고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안정됩니다. 운동은 땀과 함께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피부에 남아있던 피지가 밖으로 밀려나고 산화되기 전에 씻겨 나갑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피부가 촉촉해지고 항산화 능력도 회복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이 턱 막히고 어지러운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를 늘려 피부에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땀이 살짝 맺힐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건 빠르게 걷기입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골목을 2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게 좋습니다. 햇볕은 살균 효과가 있고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두피와 목 뒤가 햇볕에 닿으면 냄새 원인 세균 억제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세요. 그리고 귀 뒤, 목 뒤를 한 번 더 씻고 보습제를 바르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루틴 하나로도 몸이 훨씬 상쾌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씻는 법과 생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다뤄야 할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식습관과 건강 신호, 그리고 하루 루틴입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는 결국 몸속에서 시작됩니다. 피부에 쌓이는 기름과 노폐물이 산화되면서 냄새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먹는 음식이 달라지면 냄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항산화 음식입니다. 항산화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름이 상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힘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깨시피입니다. 깨시패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지방이 쉽게 산화되지 않게 막아줍니다. 고기와 깨시플 같이 먹으면 훨씬 부담이 덜하다는 건 옛 어르신들의 지혜였던 셈이지요. 깨십 향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허브차를 추천합니다. 로즈마리차, 페퍼민트차, 루이보스차, 라벤더차 모두 카페인이 없고 몸속 산화를 줄여줍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냄새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좋은 건 호두입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기름은 오래 두면 금방 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선한 호두를 드셔야 합니다. 껍질째 구입해 직접 까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까놓은 호두에서 쩐내가 난다면 아깝더라도 버리셔야 합니다. 이미 산화된 기름은 몸에도 해롭고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구기자입니다. 예로부터 구기자는 항노화 식품으로 쓰였습니다. 간 건강을 돕고 피부와 눈에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채취 관리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깨시퍼브차 호두구기자. 이 네 가지를 식탁에 올리면 몸속에서부터 냄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모든 냄새가 단순히 나이 탓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에서 단내나 아세톤 냄새가 난다면 당뇨 합병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를 모르고 지내던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여성 어르신들 중에는 요실금, 변실금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래 깔끔하던 분이 점점 씻지 않고 집안도 어질러 두고 냄새가 심해지는 경우, 이런 변화는 치매 초기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 하고 넘기면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함께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아침에는 창문을 열고 10분 환기를 합니다. 짧게라도 햇빛을 받으며 산책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낮에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필요하다면
손발에 보습제를 한 번 더 발라주세요. 피부가 촉촉해야 냄새도 덜 납니다. 저녁에는 귀 뒤, 목 뒤, 두피, 겨드랑이를 중심으로 샤워합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불을 정리하고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눕고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면 몸이 훨씬 안정됩니다. 이 작은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합니다. 옷에서 냄새가 덜 납니다. 주변 사람들도 집안이 상쾌하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혹시 내가 냄새 날까 하는 불안에서 벗어나면 대화도 즐겁고 외출도 당당해집니다. 냄새 관리는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 건강, 대인관계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습관과 루틴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100세 시대에도 상쾌하고 당당한 하루가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 들며 나는 냄새, 이른바 노인 냄새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집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손주가 할머니 집 냄새 같아라고 말할 때 마음이 서운했던 적 있으실 겁니다. 사실 그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관리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씻는 방법입니다. 하루 한 번 귀 뒤, 목 뒤, 두피, 겨드랑이, 이내 군데만 꼼꼼히 씻어주시면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씻고 샤워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둘째, 집안과 섬유 관리입니다. 옷과 침구는 냄새를 가장 많이 머금는 곳입니다.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2번, 이불은 2, 3주에 1번 세탁하시고 햇빛에 말려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10분 환기.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셋째, 몸속 관리입니다. 깨씹, 허브차, 신선한 호두, 구기자 같은 항산화 음식이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밤에는 규칙적인 수면으로 몸을 회복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넷째, 운동과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2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땀으로 노폐물이 배출되고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햇빛을 쬐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항산화 능력이 살아나고 냄새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신호 확인입니다. 입에서 단내나 아세톤 냄새가 나면 당뇨를 의심해 보셔야 하고 갑작스럽게 씻지 않거나 집안이 지저분해지면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 너무 많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 언제 지키나 걱정되실 텐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힘들면 이것 하나만은 꼭 지켜주세요. 바로 귀 뒤와 목 뒤 씻기입니다. 이 2군데만 매일 씻어주셔도 주변에서 느끼는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집 냄새가 난다는 말 대신 상쾌하다는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력이 되신다면 환기와 보습을 더해보세요. 이 3가지만 꾸준히 해도 자신감이 달라지고 사람 만나는 게 훨씬 즐거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냄새 관리는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존감과 삶의 활력을 지켜 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100세 시대에도 상쾌하고 당당한 하루 여러분의 몫입니다.